안녕하세요. 예, 저는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우리 OBS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아주 우리 국회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인사이드 스토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OBS를 통해서 저의 그동안에 걸어온 길, 그동안에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 8회째 맞이하면서 많은 의원들을 벌써 만났는데 첫인사로는 가장 좋지 않았나. 맞아요. 야심차게 준비한 인사이드 스토리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칭찬받은 만큼 오늘 저희가 또 열심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총선으로 먼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날 OBS에서 개표 방송을 한 대여섯 시간 했는데 그날 기억하시면은 조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단어로 조금 쫄린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초반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다가 예. 자정 가까우면서 사전투표함이 열리고 한 7천여 표까지 벌어졌던 걸 뒤집었습니다. 당시 기억은 어떻습니까? 당시 정말 솔직히 이런 표현을 하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야속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재선 못 가나? 아니, 예. 그걸 떠나서 제가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예. 네. 하루도 안 쉬고 우리 분당이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제가 그래도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또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를 선택해준 유권자에 대한 답이다. 그래서 참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이 숫자가 안 나오고 이게 네. 또 막 7%까지 벌어지더라고요. 네.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게 사전에 제가 공개는 안 했는데 예.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렸거든요. 네. 안심번호 방식으로 돌리는 게 가장 정확한데 제가 한 5% 조금 밑으로 이기능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당일날 발표된 출구조사가 4% 지는 거로 나와 있었고 물론 이제 출구조사가 사전 투표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개표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자꾸 벌어지니까 예. 정말 조마조마하셨겠습니다. 조마조마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언젠가 마지막에 가면 반전이 있을 거다. 언젠가 아니라 그날 결정을 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 벌어질 분위기는 아닌데 왜 그럴까 싶어서 네. 개표 참관인한테 전화를 해봤죠. 왜냐하면 방송에 나오는 데이터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쵸. 개표하는 거하고 1시간 반 정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표 참관인한테 전화해 보니까 예. 아직 사전 투표함이 하나도 안 열렸다. 의원님 충분히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듣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사전 투표하면서 무려 한동에서 900표가 앞선 거예요. 근데 그때 남아있는 투표함이 한 11개쯤 됐거든요. 예. 그래서 네. 앞으로 한 10,000표 정도는 더 나오겠다. 근데 그때 당시 벌어진 표가 한 5, 6천 표 됐었어요. 그래서 한 4, 5천 표를 이기겠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 4천 표 조금 넘게 이겼죠. 너무 표정이 밝으셔갖고 얘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반장 선거랑 어릴 때 하면 네. 이렇게 칠판에 꼬깃꼬깃한 종이 펴 갖고 발을 정자 이렇게 그렇죠. 쓰잖아요. 그러면 네. 끝에 가서 이제 한두 표 지고 있고 이고 있으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근데 의원 재선의 문 앞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정말 마음이 졸이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자,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많은 생각이 교차하실 수밖에 없는 게 분당이란 지역의 특수성이 있죠. 뭐 첨당에 비유되기도 하고 물론 성당 시민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강남이란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인데 19대, 20대, 21대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그 지역을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지역을 그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분당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2000년도에 분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아들만 둘입니다. 예, 이제 큰애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요. 아들만 둘인데 두 아들 다 아토피하고 천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 와이프도 항상 걱정이 네. 공기 좋은 데서 애들을 교육시키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 뭐 이제 강남도 한번 가보고 일산도 가보고 목동도 가보고 분당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경제 수준과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분당이 참 좋다. 그래서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네. 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분당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건 전혀 아니고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자녀들 덕분에 그런 의원이 되신 거네요?
뒤돌아보면은 제가 다른 지역 갔으면 더 빨리 된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 아드님들이 좀 서운해하시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제가 분당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해왔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초기 한 2008, 9년까지는 제가 출마를 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고요. 예. 좋은 정치하는 사람을 도와드리겠다. 소위 서포터즈의 개념으로 지역에서 이런 주로 야당을 지원하고 시민사회를 도와주고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요. 예. 제가 출마를 생각한 것은 2000년도 후반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이제 청와대 가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보궐선거가 생긴 거죠. 네. 그 보궐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출마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아드님이 이제 두 분 계시고 아토피 때문에 좋은 공기를 찾아서 분당 갔다가 그 덕에 조금 늦게 국회의원이 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승리에 그런데 큰아드님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 저도 이제 노래를 들어봤는데 4월에 있었던 그 유세 네. 현장의 영상인데 싸인 노래죠 예술이야.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김병욱이 막 이렇게 하면서 대사에서. 나오는데 그냥 들썩들썩했는데 네, 네.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뭐 5천 편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천식 없는 목소리인데. 네, 천식 아토피는 이제 네. 원래 천식 아토피라는 병이 나이가 들면서 예. 커가면서 이제 없어지는. 나아지는 병이라고 네.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아들한테 서운했어요. 왜? 왜냐면은 네. 아니 아빠가 출마를 하면은 아들이 당연히 회사 휴가를 내고 14일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휴가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아드님이 이제 아토피로 제 분당 가서 와이프도 분당을 의원이 되셨는데 그래서 좀 휴가를 내고 아빠를 예. 도와주라.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시입사원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회사를 가면은 이제 갔으니 회사에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시입사원 때부터 보여드려야지. 제가 왜 휴가를 내느냐. 뭐 이런 좀 약간 실례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뭐 우리 아들이 노래를 잘해요. 곧잘해요. 그리고 엄청 항상 잘하던데요? 랩도 잘하시고. 바깥에서 예.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이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리드미컬하게 저는 모르죠. 랩이든지 이런 빠른 템포의 비트 있는 음악을 항상 하면서 이렇게 집을 들어와요. 자기가 노래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보좌진 중에 한 분이 작가 출신이었어요. 예. 그분이 이제 개사를 좀 하는 걸 도와주고 우리 아들이 이제 처음에 되게 그것도 싫어했어요. 자기 얼굴 나가는 게 요즘 이제 20대 정서가 그런가 봐요. 본인 저희하고 얼굴은 다른가 나가는 봐. 게 싫다. 예. 노래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뭐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보통 그 정치인들이 이제 유세 현장에서 따님을 많이 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모의 뭐 재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아드님 인물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한 6, 7kg 빠졌을 때 모습 부전자전 네. 정말. 지금 훌륭하시더라고요. 얼굴에서 6, 7kg 빠지면 아들님을 좀 똑같았나요? 비슷하시다. 예, 정말 닮으셨어요. 제가 사진을 네. 언뜻 봤는데 6, 7kg 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의원님 예.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의원님 65년생 경상남도 산천군 출신이신데 예, 예. 방금 이제 그 뭐 맹모 산천지교 지금 아드님들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가셨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5살 때 부산으로 이주하셨잖아요. 혹시 부모님께서 또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주하신 건가요? 예,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네. 아버님 말씀 들어보면 되게 가난했어요. 아.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하셔서 소위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소작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는데 제가 이제 누나가 있고 네. 제가 있고 또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작으로는 3남매를 키우기가 어렵다고 네.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진주 아니면 부산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부산이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예, 부두 경기가 좋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또 많이 갔었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부두 노동자로 취직을 하기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네. 산청을 떠나서 부산으로 간 거죠. 역시.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초중고를 부산에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
네.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 이력에서 한양대 법대가 저는 눈에 쏙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법조인이 보통 이제 이번 그 21대도 그렇고 법조인들이 많이 이제 정계 진출을 했기 때문에 법조계를 거치셨나 했더니 또 사법 시험을 안 보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판검사가 돼서 대한민국의 인권에 그리고 정의에 보루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가 학원가의 분위기가 공부에 집념할 분위기가 아니었죠. 네. 아니다 보니까 80년대. 저도 80년대 초반이라서요. 저도 이제 학교에 소위 말해서 시위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도 이제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 소위 말해서 찌라시라 그러나요? 유인물 이런 것들을 보면 제 마음을 좀 흔드는 거죠. 뭐 그런 글도 생각이 나요. 너의 가난을 탓하지 마라. 네가 가난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난 죄가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의 산물이다. 뭐 동지여 투쟁하라. 사회주의 만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나돌고 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가난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글기가 이래서 내가 가난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학생운동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시 공부라는 것보다는 사회 참여를 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고시 공부는 우리 좋은 사회를 만들고 나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고시 공부보다는 사회 학생운동 이래도 전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장학금을 받고 한양법대를 간 조건이 뭐냐면 4년 동안 학점을 비제로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유지해야만이 학점 등록금 면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다가 뭐 이렇게 구속이 되거나 하면은 그걸 못 받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못 하게 된 거죠. 언더그라운드는 못 하고 오픈 활동. 그래서 뭐 학생회 부학생장을 한다든지 뭐 학회장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학생 운동에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고시 공부를 안 했는지 못했는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